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 가결됐습니다. 이것도 헌정사상 처음이죠. 임 판사는 탄핵 소추안 가결 전에 오전에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9개월 전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임 판사의 사표 수리를 그때 거절한 게 아니라던 김 대법원장의 그간 해명은 거짓으로 판명됐습니다. 기억 착오라지만 비난 피할 수 없죠. 몰래 녹음한 임 판사의 행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들리긴 합니다. 자, 정치 사건을 고소고발해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심한데 이번 건은 거꾸로 사법의 정치화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임 부장판사 탄핵 이슈가 정치권 큰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상황인데요. 자, 코로나19,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 등 정작 훨씬 중요한 이슈들 많습니다.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오늘 열리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다행히 오늘 좀 줄 것 같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451명이었는데 오늘 0시 기준 300명대 예상됩니다. 엊그제 입춘 지나서 그런지 오늘 추위 많이 풀렸습니다. 봄의 전령사라 불리는 복사초가 황금빛 꽃을 피웠다는 소식 저는 오늘 새벽에 출근하면서 스마트폰 사진으로 접했는데요. 자, 봄도 오고 코로나의 긴 터널도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2021년 2월 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한국 정치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화토론으로 진행합니다. 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혜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도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재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지난번 토론 때 두 분 조기축구 같이 하시는 멤버라고 예, 큰 웃음 주셨는데 자, 오늘도 예. 그 축구 필드에서처럼 열띤 토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거 뭐 첫 번째 이슈로 이걸 다룰 수밖에 없는데 자 사법농단 이 연루 혐의 자 임성근 부장판사 어제 국회에서 이제 찬성 179표로 탄핵안 가결됐습니다. 헌정사 첫 법관 탄핵 소추인데 자 이거 이제 뭐 여야 각각 어떻게 앞으로 이 이슈 끌고 갈지 이게 이제 관심인데요. 자, 어떻게들 하실 겁니까? 먼저 조혜진 의원님. 예, 그 탄핵 제도는 헌법상 국회가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예.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소추를 제기하는 제도인데 이 어제 탄핵은 결과적으로 국회의 행위가 아니고 민주당의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여야가 같이 합의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국회의 의사로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해야 될 그 일을 특정 정당, 집권당이 탄핵권을 행사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그 때문에 이제 일선에 있는 판사들은 정부 여당 특히 이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단죄하는 판결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자기의 직을 걸고 심지어 퇴직 이후에 생계 문제까지도 포기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불안감에 쌓이게 됐습니다. 예. 이거는 법관 독립,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고 당연히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거는 심리 절차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각하될 것이 뻔한데 왜냐하면 임성근 부장판사가 이제 며칠 안으로 사직이 퇴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하할 것이 뻔한데도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법관들 겁주고 또 임성근 판사 개인에 대해서 개인적 보복을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이 탄핵 제도를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가격은 했지만은 민주당이 이 절차를 빨리 중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행위다. 법관 겁주기다. 보복이다.
이렇게 저도 한 말씀 말씀하셨는데. 드릴까요? 예. 전재수 의원님, 예.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은 자칫 잘못하면, 헌법을 위배한, 판사를 옹호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법하고 위헌한 행위를 한 판사를 결론적으로 옹호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공직사회에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말하자면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를 받기 전에 사표를 내고서 책임을 회피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오래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이제 임성근 판사가 이제 퇴임을 하는데 무슨 실익이 있냐, 탄핵의 실익이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공직 사회에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사표 쓰고 나가버리면 끝나버리는 이런 오래된 잘못된 관행들을 국회가 정당화해주는 그런 잘못된 관행에 국회가 함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행을 끊어줬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의 국가입니다. 이 상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 위에 판사든 누구든 위법하고 위헌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탄핵당할 수 있다라는 원리가 제대로 이제 작동을 한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러한 역사가 사법부의 독립을 확보를 하고 사법부를 독립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서 결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런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네, 조혜진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법재판소가 기각하면서 그 기각의 사유로 제시한 것이 노 대통령의 행위는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다. 그렇지만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헌법적인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헌법적인 범죄가 되려면은 징계나 또는 형사처벌보다도 더 중한 행위가 저질러졌어야 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인데도 헌법적 범죄까지는 아니다. 근데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 위반도 아닙니다.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났습니다. 거기서 판사가 헌법 위반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거는 추상적인 의미에서 원론적 의미에서 헌법 정신 취지에 반한다. 안 했으면 좋을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이 정도 수준입니다. 헌법적 범죄 행위가 아닙니다. 그걸 이렇게 민주당에서 탄핵을 한다면은 노 대통령 그때 이미 탄핵됐어야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전혜진 의원께서 조혜진 이거 사실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임성근 이 부장판사의 탄핵은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요.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무죄를 내린 건 맞는데 법원의 1심 형사재판부가 어떻게 판결문에 판시를 하냐면 1심 형사재판부는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전국 법관 대표자 회의 때 이미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법원 내부에 그런 목소리들이 광범위하게 있었고요. 그리고 법원이 말하자면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형사재판부가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는 징계 시효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성근 판사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상권분립 차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때마침 또 어제 국회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하기 전에 오전에 또 임성근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진상조사단도 발족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상황 되는 겁니까? 조혜진 의원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분입니다. 예. 뭐 자질, 자격 문제, 이분이 과연 대한민국 대법원장 감이냐. 왜냐하면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하는데 이분은 대법관도 안 된 분이거든요. 대법관, 그러니까 지방법원 법원장하고 끝날 것으로 다들 예측했던 분인데 정권 바뀌면서 갑자기 발탁이 돼가지고 대법관도 뛰어넘고 바로 대법원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평소에 저 법원 내에 하나회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주도하면서 법원 내에 정치 성향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와가지고 법원을 정치 이 색깔로 물들인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법관들이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 아닌 법관들이 제대로 양심과 법률에 입각해서 중립적으로 독립해서 재판할 수 있을 것인가 다 염려했는데 물론 이제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또 개인적 구설수도 많아가지고 역시 잘못 뽑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저 권력적 프레임, 정치적 프레임을 대법원장이 직접 주도하면서 대법원의 2차, 3차 사법농단 조사를 강행하고 그리고 후배 판사 100여 명을 검찰 수사에 넘겨주고 그런데 나중에 검찰 수사하고 재판 결과 줄줄이 무죄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저는 책임지고 그때 물러났어야 될 시점이라고 봤는데 물러나기는커녕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후배들한테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이런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정권 측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부당한 탄핵을 추구하는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한 게 드러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물러나야 될 분인데. 물러나지 않으면 이거는 탄핵감입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탄핵을 실현할 힘은 안 되지만은 분명백하게 헌법적으로 보면 탄핵돼야 될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조사도 하고 탄핵 검토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탄핵감이다. 예, 이 부분 저도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전재수 의원님. 예, 이 지금 임성근 판사가 어제 이제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말하자면 녹취록인데 몰래 녹음한 거죠.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어제 공개를 했는데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우리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싶고 임성근 판사의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인 것이 아니고 이 녹취록 공개를 보면서 저는 이 임성근 판사의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는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이 탄핵 그렇게 해서 탄핵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본질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을 탄핵을 하려고 한다면 탄핵 소추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탄핵 소추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대법원장의 발언을 저희가 꼼꼼하게 보니까 위헌적 요소나 위법적 발언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징계하기 전에 사표를 내고 책임을 떠나버림으로 인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을 대법원장이 막은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 위상 또 상권 분립의 이것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이런 발언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탄핵 소추를 하려고 하면 탄핵 소추 사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상조사단을 꾸리던 탄핵을 하겠다라고 하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오로지 정치 공세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정치적 겁박 행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신가요? 예,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혜진 의원님. 예. 말씀드린 대로 대법원장의 최고의 소명은 후배 법관들이 독립적, 중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권력의 외압이나 선동 여론에 휩쓸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병풍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거 못했습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법농단 조사를 자기가 주도하고 검찰 수사를 끌어들였는데 무죄 난 거 그거 다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하루 사이에 밝혀질 거짓말을 했다는 건 이건 도덕적으로 파탄 상태입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 전재수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계석 잠깐 광고 듣고요. 2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여의도 중계석 계속합니다. 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님 전화 계속 연결돼 있으시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님도 전화 좀 들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가 좀 볼 거는요. 북한 원전 문건 문제예요. 이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색깔로 멈추라. 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부터 하자. 지금 각을 서로 세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먼저 전재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국민의힘은 이게 국정조사 요구 전문 정당 같습니다. 이건 일만 예. 생기면 국정조사 하자고 특검하자 뭐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 때는 그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0번이 넘는 국정조사 특검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게 국정조사 뭐 특검 요구들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가 코로나 한가운데로 지금 지나면서 이 국민들 정말 이게 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굉장히 하루하루가 힘든데 이 상황에서 또 이게 이전에 북풍 이게 또 색깔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다. 이전에 그 국민의힘이 해왔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보고 선거 앞두고서 군사 분계선 근처에서 총을 좀 쏴달라, 또 뭐 남북 정상회담록을 유출을 하질 않나, 또 민주당을 향해서 토착 빨갱이 정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연속선 선상에서 지금 북한 원전 문제도 지금 이렇게 이적행위라는 극한 정말 이게 엄청난 발언까지 삼고 있는데 예. 이것은 코로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우리 사회에 정말로 이 소통만큼도 도움도 되지 않는 그런 발언이고 그런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그 국정조사 전문 정당은 민주당입니다. 저기 예. 그 민주당이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야당이었죠. 국정조사를 7번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준 거죠. 근데 7번을 할 정도면은 주장은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가는데 민주당이 집권 세력 돼가지고 우리 야당의 국정조사 한 건도 안 받아줬습니다. 어느 게 저기 당이 국정조사 전문당이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보입니다. 그 민주당이 그동안에 그 우리 당에서 제기하는 문제, 비판 이런 것이 할 말이 있으면 다 말로 하고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시합니다. 근데 할 말이 없고 증거가 없으면 늘 하는 말이 색깔론입니다. 옛날에 그 우파가 좌파의 입을 봉쇄 틀어막을 때 했던 게 빨갱이론이었습니다. 뭐 할 말이 없으면 네 빨갱이잖아 이렇게 말해버린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거꾸로 자기들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색깔론이라고 해버립니다. 그냥 사실이면 사실 아니면 아닌 걸로 그냥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데 색깔론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입을 털어버립니다. 아예 봉쇄해버립니다. 말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건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청와대가 북풍 공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이 청와대 좀 당황했구나 싶었던 게 북풍이라는 거는 북한하고 집권 세력, 대한민국 집권 세력하고 손잡고 서로 야합하거나 공작을 벌이는 게 북풍 공작이지. 우리랑은 북한하고 아무런 채널도 없고 협의할 그런 그 관계도 못 됩니다. 워낙 그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가지고 야당하고는 북한이 표적이 대화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하고 북풍 공작을 일으킵니까? 이건 주소를 정말 잘못 갖다 댄 것 같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USB 내용을 딱 그냥 공개를 해버리면 전체를 공개할 필요도 없고 딱 그 부분 그 원전 지원과 관련된 부분만 딱 공개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해버리시면 되는데 그걸 안 하시니까 안 하고 계속 사실이 아니라고만 하시니까 논란이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대통령께서 그 부분만 결단해서 딱 공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USB. 한 말씀만 예. 간단하게 덧붙이겠습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북한의 원전을 건설을 하려면요.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과 협의도 돼야 되고 국제사회 공조도 이루어져야 되고 남북관계 경색도 풀려야 원전 건설을 원전이든 뭐든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전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진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북 정상간 간의 USB를 이제 전달했는데 USB 내용을 공개할 정도면 무책임하게 이적행위라는, 대통령을 향해서 이적행위라는 이런 엄청난 발언을 하신 분들이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뭔가 감추는 게 없으면 공개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정말로 지금 여러모로 힘듭니다. 이 힘든 상황에 지금 이렇게까지 국력을 낭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동안 해왔던 그 색깔론의 버릇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절망적이다. 정말 국민들에게 손톱만큼이라도 희망과 또 힘을 주는 그런 야당의 역할을 기대를 합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이 한일 그 해저 터널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친일적 의제다, 선고용 급조 공약이다, 철회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자, 이 이슈는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부산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라 제가 한 말씀을 예, 전재수 의원님. 예. 이게 우리 김종인 대표님께서 이게 굉장히 좀 급하신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살펴야 될 것은 살펴가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산을 포함해가지고 이 동남권, 이 800만 동남권, 서울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추가해서 다극 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은 동남권 이 불경 지역을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건가, 이것을 위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불경 지역이 노력을 해왔고 그 차원에서 공항과 철도와 신공항으로 이어지는 신항만으로 이어지는 이 트라이포트를 통해 가지고 동북아 물류 허브 도시를 만들려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근데 지금 한일 해저 터널을 하겠다는 것은 일본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일본이 이익을 보는 만큼 우리 불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본이 이익 보는 만큼 정확하게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물류 허브 도시를 추구해왔던 부산을 그냥 경유지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 부산 불경의 100년 미래,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발언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가덕 신공항 이슈를 민주당에 뺏겼다 하더라도 다른 이슈를 가지고 이슈 전환을 하더라도 좀 그럴듯한 것으로 하시는 게 맞다. 이것은 불경 800만 시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발언은 철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주호진 의원님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한일 해저 터널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건의를 받았습니다. 네. 일본 사람들한테 건의받은 게 아니고 우리 부산 경남에 계신 분들한테, 전문가들한테 건의를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 민주당에서 그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친일이다, 또는 심지어 이적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적행위라고 이야기하는 발상에 저는 일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적행위라고 이야기를 했던데, 일본은 이 사안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고 하면서 일본에 도움된다고 하는 그 논리도 저는 앞뒤가 안 맞아 보이지만은, 일본에 도움된다고 해서 이적이다, 그는 이적행위라는 건 일본이 이제 적이라는 거죠. 예. 어느 국민들이 그렇게 일본이 우리의 적이고 일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도움되는 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공감할 국민이 몇이나 될는지 좀 의문이고, 그렇게 보면은 한일 해저 터널을 일찍 검토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원조 친일이 되는데, 그러면 당사에서 그 두 분 그 사진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가지고
정상회담 이벤트를 벌이려고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한이 많이 하더라도 실패가 예고된 올림픽이라고 해서 일본 국민과 정부가 지금 걱정이 태산 같은데 이걸 성공으로 이끌어줄 빅이벤트를 문 대통령이 직접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국익을 극대화하는 일을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문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는 친일파입니까? 네. 저는 일본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면 친일이고 그건 이적 행위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유치한 그 친일놀이, 노름에서 빨리 좀 민주당이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여쭤보면 안 되겠습니까? 천재수 의원님, 예. 조혜진님께, 예. 그러면은, 일본이,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볼 때, 대한민국의 동맹입니까? 혈맹입니까? 동혈맹은 아니죠. 우리 비혈맹은 같이 피를 흘리고 싸운, 자유민주 가치를 위해서 같이 피를 흘리고 싸운 미국이 우리의 혈맹이고 또 동맹도 아닙니다. 협력 관계입니다. 한미는 동맹이고 그리고 미일은 동맹인데 한일 관계는 협력 관계입니다. 동맹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동맹으로까지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까지 발전시켜가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일본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동맹도 아니고 혈맹도 아니고 철저하게 지금 한일 관계의 힘의 우위가 변화하는 시점에서 일본 정치가 퇴행하면서 끊임없이 한국 문제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한국과 이 경책관계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야당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일본을 도우려고 하는 이런 결론을 가져올 거다. 저는 심히 우려를 합니다. 예. 자, 오늘 같이 토론할 주제들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냥 좀 건너뛰어서요. 그 성추행 파문이 있던 그 정의당 결국 무공천 결정했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 1분 정도씩. 예, 두 분. 전주세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전 의원님 먼저 하시죠. 예. 예. 저는 정의당이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해주셨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민주당도 그런 결정을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이제 저도 한때 그렇게 주장을 했고 한때 정의당이 국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정당의 위상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현실적으로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무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후보를 냈던 것이고 후보를 낸 이상 어떻게 하면은 서울 시민, 부산 시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좀 삶을 뒷받침하는 그런 자세와 역할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효진 의원님. 예, 전 전재수 의원님하고 생각이 똑같습니다. 정의당이 명분이 있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은 이번 선거는 민주당 단체장들의 성추문으로 이제 벌어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의당은 사실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은 이에 대해서 늘 비판적인 입장이었고, 근데 선거 다가오는데 당대표의 그런 성추문 사태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서 후보를 안 내겠다고 하는 건데 정작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될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꾸고 국민의 약속 뒤집고 후보 내는 그 모습이 아무리 작은 정당이지만은 거대 집권 민주당이 이 군소정당 정의당한테 배워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